영나야, 너는 내 친딸이 아니야. 고성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영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25년 동안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이 친딸이 아니라고 말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박영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딸의 눈을 피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영나야.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사실 고성희는 며칠 전부터 이 고백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은호와의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영나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저는 누구 딸이에요? 영나의 질문에 고성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영나야, 너는 내 전 남편의 딸이야. 하지만 나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 뭐라고요? 영나는 고성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엄마가, 아니 고성애 씨가 나와 결혼하기 전에 내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너를 가졌어. 하지만 그 여자는 출산 후 바로 세상을 떠났고. 고성희는 25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내 아버지가 나와 결혼할 때 조건이 있었어. 너를 친딸처럼 키워달라는 거였지. 박영란은 고성희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그럼, 엄마는 저를 의무감으로만 키우신 거예요? 아니야, 영나야.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내 딸처럼 사랑하게 됐어. 하지만 영나는 고성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느꼈던 과보호가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 고성애 씨가 저를 그렇게 통제하셨던 거군요. 진짜 딸이 아니니까 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영나야, 그런 뜻이 아니야. 고성희는 딸의 오해를 풀려고 했지만 영나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제 이해가 돼요. 왜 엄마가 저를 한 번도 자유롭게 놔두지 않으셨는지. 왜 항상 완벽을 요구하셨는지. 영나는 고성희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나가주세요. 영나야. 나가달라고요. 영나의 외침에 고성희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방을 나서는 고성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혼자 남은 영나는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25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나는 누구지? 내 진짜 엄마는 누구고 나는 왜 태어났을까? 영나는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방황했어요.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나 씨. 저예요, 지환이. 지환은 고성희가 나가는 모습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영나의 방으로 온 거예요. 지환 씨. 들어오세요. 영나는 눈물 자국을 대충 닦고 지환을 맞이했어요. 지환은 영나의 붉게 부은 눈을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환 씨. 저는 누구일까요? 영나는 지환에게 고성희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털어놨어요. 지환은 영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영나 씨. 그게 정말이에요? 네. 저도 믿기지 않지만 고성애 씨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환은 영나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대신 영나의 손을 잡아줬어요. 영나 씨, 누가 낳았든 중요한 건 영나 씨 자신이에요. 하지만 제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에요. 영나 씨는 영나 씨예요. 출생이 어떻든 영나 씨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지환의 진심 어린 말에 영나는 조금 위로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한편 고성희는 서재에서 박진석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영나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왜 갑자기? 박진석은 아내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비밀로 했던 일을 왜 갑자기 말한 건지. 은호 때문이에요. 은호와의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영나에게도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나가 어떻게 받아들였어? 충격받았죠. 당연히. 고성희는 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어요. 제가 너무 잘못한 걸까요? 이미 말한 이상 되돌릴 수는 없소. 이제 영나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박진석의 말에 고성희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혹시 영나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쩌지. 다음 날 성재는 영나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배달은 동생이긴 하지만 함께 자란 사이라 영나의 감정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었거든요. 영나야, 무슨 일 있어? 오빠. 영나는 성재를 보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의지했던 오빠였거든요.
영나야, 왜 그래? 뭔가 힘든 일이 있어? 영나는 성재에게 고성희와의 대화를 이야기했어요. 성재도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영나가 고성희 씨 친딸이 아니라고? 네. 저도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성재는 영나를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영나야,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오빠, 고마워요. 성재의 위로에 영나는 조금 안정을 찾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오빠, 제 진짜 엄마는 누구일까요? 글쎄, 고성희 씨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분과는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성재는 영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였거든요. 한편 지혁과 은호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호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선배, 이것 좀 보세요. 뭔데? 뉴스에는 박진석 회사의 상속 문제가 보도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박영나가 친딸이 아니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지역도 놀라워했어요. 재벌가의 스캔들이 공개된 거였거든요. 혹시 고성애 씨가 일부러 흘린 걸까요? 왜? 은호를 진짜 딸로 부각시키려고. 은호의 추측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고성희가 영나의 출생 비밀을 공개함으로써 은호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지역은 고성희의 계산이 두려웠어요. 자신이 키운 딸마저 이용하는 사람이라니. 그날 저녁 영나는 혼자 밖으로 나갔어요. 정처 없이 걷다가 한강에 도착했어요. 물을 바라보며 영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 진짜 엄마는 누구일까? 왜 나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을까? 그때 뒤에서 지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나 씨, 여기 계셨군요. 지완 씨. 어떻게? 걱정돼서 따라왔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지완의 말에 영나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거든요. 지완 씨.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나 씨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진실을 찾고 싶으면 찾고,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진실을 찾고 싶어요. 제 진짜 엄마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영나의 결심에 지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영나 씨가 원한다면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지완의 약속에 영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죠. 다음 날 영나와 지완은 병원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25년 전 출생 기록을 확인하면 진짜 어머니의 정보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나 씨, 이거 봐요. 지완이 찾은 기록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어요. 영나의 친모는 고성희의 전 남편과 사귀던 여성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남편의 정식 아내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고성애 씨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영나 씨 친모는 정식 부인이었어요. 영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고성희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럼 고성애 씨는 재혼이 아니라 불륜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완의 말에 영나는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고성희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였죠. 제 친모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기록에 따르면 출산 후 산후 합병증으로. 지완의 말에 영나는 눈물이 났어요. 자신을 낳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네요. 영나 씨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완은 영나를 위로했지만 영나의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영나는 고성희를 찾아갔어요. 이제 진실을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왜 거짓말하셨어요? 영나야. 제 친모는 정식 부인이었고 고성희 씨는 불륜으로 그 집안에 들어가신 거죠? 고성희는 영나의 질문에 할 말을 잃었어요. 딸이 진실을 알아낸 거였죠. 영나야.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다른 사람의 남편을 빼앗고 그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영나의 분노에 고성희는 당황했어요. 영나야, 그건 오해야. 내 친모는 이미 병이 있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영나는 고성희를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컸거든요. 이제 전 이 집을 나갈 거예요. 고성애 씨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수 없어요. 영나야, 제발.
하지만 영나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짐을 챙겨 집을 나서는 영나를 고성이는 막을 수 없었어요. 박진석은 딸이 집을 나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봤어요. 성재도 영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영나는 거절했어요. 오빠, 저는 제 길을 찾아야 해요. 영나야, 어디로 갈 건데? 일단, 지환 씨가 임시로 지낼 곳을 구해줬어요. 성재는 영나가 지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조금 안심했어요. 최소한 혼자는 아니니까요. 영나가 집을 나간 후 고성이는 무너져 내렸어요. 은호를 찾았지만 영나를 잃어버린 거였거든요. 내가 뭘 한 거지. 고성이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죠. 과연 영나는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성이는 딸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비밀이 드러나면서 가족들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영나 씨, 이게 정말 괜찮은 선택일까요? 지환은 영나가 작은 원룸에 짐을 풀고 있는 모습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재벌가 저택에서 살다가 이런 좁은 공간으로 온 영나가 적응할 수 있을지 불안했거든요. 괜찮아요, 지환 씨. 오히려 이게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박영란은 창문을 열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됐다는 사실이 설레었거든요. 25년 동안 고성희의 그늘 아래서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돈은,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영나의 결연한 표정에 지환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영나의 새로운 모습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럼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지환 씨, 정말 고마워요. 지환 씨가 없었다면 전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영나의 진심 어린 말에 지환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사실 지환은 영나를 도우면서 자신도 모르게 특별한 감정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한편 고성이는 딸이 떠난 빈 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나의 물건들이 가득했던 방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고성이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어요. 은호를 찾으려다가 영나마저 잃어버렸거든요. 박진석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영나한테 연락이라도 해봤소? 안 받아요. 전화도 문자도. 고성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딸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기분이었거든요. 당신이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거요. 왜 진실을 그렇게 갑자기 말했소? 박진석의 핀잔에 고성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자신도 왜 그렇게 급하게 행동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은호 때문이었어요. 은호를 진짜 딸로 받아들이려면 영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이 꼴이요. 은호는 당신을 의심하고 영나는 집을 나갔소. 박진석의 말에 고성이는 더욱 참담해졌어요. 모든 계획이 틀어진 거였죠. 그 사이 성재는 은호를 만나러 카페에 왔어요. 영나의 일을 은호에게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은호 후배. 영나가 집을 나갔어요. 뭐라고요? 왜요? 은호는 성재의 말에 놀랐어요. 성재는 영나의 출생 비밀과 고성희의 거짓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럼 고성혜 씨가 불륜으로. 네. 그게 밝혀지면서 영나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은호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고성희가 자신의 친어머니이긴 하지만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게 씁쓸했거든요. 영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지환이가 구해준 원룸에 있어요. 혼자 살기로 했대요. 혼자요? 그럼 생활은? 걱정되죠. 영나가 혼자 살아본 적이 없는데. 성재의 걱정에 은호도 공감했어요.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갑자기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바로 그때 지혁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지혁은 성재와 은호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했어요. 무슨 일이야? 은호가 영나의 상황을 설명하자 지혁도 놀랐어요. 박영나가 집을 나갔다고? 고성희 씨 때문에? 네.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지혁은 고성희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은호를 찾으면서 영나를 버리다니.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네. 선배. 은호야, 너도 조심해야 해. 고성희 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사람이야. 지역의 경고에 은호는 불안해졌어요. 자신도 언젠가 영나처럼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영나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대학원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웹툰을 그리긴 했지만 제대로 된 직업은 없었거든요. 화가로 취업하기는 어렵고
웹툰 작가로는 아직 수입이 불안정하고 영란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어요.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때 지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나 씨,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지환 씨? 네, 괜찮아요.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지환은 영나에게 제안을 했어요. 영나 씨, 제가 아는 출판사에서 웹툰 작가를 찾고 있대요. 영나 씨 작품을 보여드릴까요? 정말요? 하지만 제 실력이 부족할 것 같은데. 영나 씨 웹툰 정말 잘 그리시잖아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지환의 격려에 영나는 용기가 났어요. 고마워요, 지환 씨. 한번 도전해 볼게요. 며칠 후 영나는 출판사 담당자를 만났어요.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자 담당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림 실력도 좋고 스토리도 흥미로운데요. 한번 연재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영란은 처음으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고성희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게 된 거죠. 한편 고성희는 은호를 만나려고 카페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은호는 고성희를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바빠서. 은호야,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영나 일 때문에. 영나 씨 일은 알고 있어요. 성재 선배한테 들었어요. 은호의 차가운 태도에 고성희는 당황했어요. 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모든 게 너를 위한 거였어. 저를 위한 거요? 영나 씨를 버리고 저를 찾은 게 저를 위한 건가요? 은호의 날카로운 지적에 고성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가 두려워요. 두렵다고? 네. 저도 언젠가 영나 씨처럼 버림받을 것 같아서요. 고성희는 은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딸에게 신뢰를 얻기는커녕 두려움을 주고 있었던 거죠. 은호야, 엄마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아. 영나 씨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은호의 말에 고성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영나에게 한 약속들을 모두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날 밤 영나는 원룸에서 웹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였어요. 고성희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는 여자의 이야기. 영나는 자신의 아픔을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환이었어요. 영나 씨, 저녁 드셨어요? 아, 지환 씨. 아직이에요. 그럼 같이 드실래요? 제가 음식 가져왔어요. 지환은 영나를 위해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왔어요. 영나는 지환의 배려에 감동했어요. 지환 씨,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그냥. 영나 씨가 혼자서 힘들까 봐요. 지환의 솔직한 대답에 영나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환 씨, 저 지환 씨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지환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나의 직접적인 질문에 지환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어요. 영나 씨, 저는 영나 씨를 좋아해요. 처음에는 그냥 일 때문에 가까워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한 감정이 생겼어요. 지환의 고백에 영나는 놀랐어요. 자신도 지환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었지만 확신하지 못했거든요. 저도 지환 씨가 좋아요. 두 사람의 고백으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어요. 더 이상 보디가드와 의뢰인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사이가 된 거죠. 한편 성재는 고성희를 찾아가서 따졌어요. 어머니, 왜 영나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성재야,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영나는 25년 동안 어머니를 진짜 엄마라고 믿고 살았는데. 성재의 분노에 고성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성재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영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성재의 말에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영나가 자신을 용서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고성희는 용기를 내어 영나의 원룸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영나가 나왔어요. 고성혜 씨, 여기는 왜? 영나야,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영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성희를 들어오게 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영나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거짓말하고 진실을 숨기고. 고성희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영란은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고성애 씨,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용서하기에는. 알아, 영나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엄마가 기다릴게. 고성이는 일어서면서 영나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내 친모에 관한 자료야. 내가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영나는 봉투를 받으며 고성이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고성이의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고성이가 떠난 후 영나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친모의 사진과 일기장이 들어있었어요. 엄마. 영나는 처음으로 친모의 얼굴을 봤어요. 자신과 닮은 얼굴이었어요. 일기를 읽으며 영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친모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영나는 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환 씨, 오늘 고성애 씨가 다녀갔어요. 정말요? 어떻게 됐어요? 아직.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나의 말에 지환은 안심했어요. 영나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영나 씨, 천천히 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고마워요, 지환 씨. 항상 곁에 있어줘서. 두 사람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어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지고 있었거든요. 과연 영나는 고성이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환과 영나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